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 진입니다. 자, 오늘 물건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에 아이온스퀘어 2층하고 10층의 경매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좀 물건 큰 큰 물건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작은 물건 2개입니다. 사건 번호가 2019 타경 5769호 1번 물건하고 2번 물건입니다. 지금 감정가 대비해서 두 물건 다 2번이 유찰돼서 64%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물건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물건 218호입니다. 자, 물건 종별은 근린상가고요. 전용 면적 20.49평입니다. 감정가 6억 8천만 원에 나왔었는데요. 2번 유찰돼서 지금 4억 3,520만 원. 요번에 입찰하실 분들은 보증금 10%인 4,352만 원을 준비하시고 4억 3,520만 원 이상을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각기일은 2020년 8월 10일, 다음 달 8월 10일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물건은 총 12층 중 2층에 있는 근린상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2층 중 2층이면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도 좋고, 가성비 뛰어나고,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측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물건이다. 사용 승인 2017년 6월 달에 사용 승인 났기 때문에 아직 새 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공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1층부터 해서 2층, 3층 건물 정말 번듯하게 지어졌는데요. 공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일단 임차인 현황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촌 설렁탕이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다고 됐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6월 달에 갔었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요. 신촌 설렁탕은 이제 폐업해갖고 없어졌고요. 한 1년 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식 뷔페가 한 3개월 정도 영업을 하다가 또 중간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아무도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문은 잠겨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등기부 현황 보시면 2017년 6월 28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같은 날 하나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채권 최고액 4억 3,200만 원. 자, 이 날짜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2017년 9월 19일 날 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는 날짜가 늦습니다. 결국에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보증금 물어줄 필요 없다입니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소멸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압류, 압류, 경매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주택공사에서 강제경매를 하나 넣었고요. 하나은행에서 이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또 임의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중복으로 해서 병합이 돼서 한 사건으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가지 공지 드릴 게 있는데요. 본 서비스는 요 하단부 본 서비스는 면책 조건으로 제공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비치된 공부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여기 굿옥션이라는 경매 정보지뿐만 아니라 지지 옥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탱크 옥션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권리 분석상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조사가 나온 거고 입찰 당일날까지도 이런 권리관계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입찰 전까지 꼭 법원 문건을 확인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분들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분석해드리고 요거는 문제가 없으니 입찰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아니라 여기 앞에 보시면 입찰하는 날짜가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이면 아직까지 한 달도 넘게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권리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 중간중간에 한번 입찰을 하실 때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치도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송파 구도심 있고요. 여기 가운데 장지천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이제 북이래가 되겠고, 더 위쪽은 거여 마천단지, 그 다음에
장지천 아래쪽으로는 남위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매 나온 물건지 같은 경우는요, 지적도 한번 보시면요, 남위례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상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좌측, 우측, 하단부에 아파트가 빼곡히 둘러싸여 있어도 이쪽까지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광장을 이용하지 여기까지는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더 썰렁한 거고요. 안 그래도 위례 신도시에 상가가 너무 많이 지어져서 장사가 안 되고 공실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 지금 경기도 안 좋지요. 코로나도 터졌지요. 여기는 위치까지도 별로 안 좋습니다. 상가로서의 위치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1층부터 공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멋있는 건물이 지금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그런데 1층, 2층, 3층, 4층에 이제 뽀로로 파크 해서 전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현장에 가보니 이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영업을 안 하고 있었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여기 4층 올라가는 거는 멈춰져 있었고, 중간에 이제 못 들어가게 칸막이도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 여기 보이시는 1층에도 빈상가가 굉장히 많고요. 2층, 3층도 빈상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쪽에 이 측면, 여기선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 측면으로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 전면에 잘 보이는 상가들도 지금 공실이 상당히 많은데, 측면 상가, 근데 측면 중에서도 저 안쪽 상가예요. 그 안쪽 상가 받으면 누가 임대를 맞춰갖고 들어오겠습니까? 설사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장사가 안 돼요. 장사 안 되면 어차피 또 그냥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찰이 2번이나 돼서 감정가 대비해서 64%에 나온 물건인데 아직까지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건물 내부 배치도입니다. 내부 배치도 도면 보시면요,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이 요 218호 물건인데요, 지금 신촌 설렁탕이 기존에 터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도 다 터져 있습니다. 다 구분 벽체 없이 터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게요, 1금융권에서 대출 안 되는 건 물론이고요, 2금융권에서도 거의 다 대출 안 됩니다. 간혹 한두 군데 정도, 신협 같은 데에서도 잘 찾아보면 한두 군데 정도 이제 대출이 되는데요, 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가입해야 되는 화재보험료가 좀 비싸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분 벽체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대출이 잘 되고, 구분 벽체 없으면 대출 거의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은행이 다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대출 해주는 은행도 있는데 찾기가 힘들고, 금리가 기존 대출 이율보다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월세 받아서 남는 게 없다. 더군다나 여기는 측면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도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데, 받아도 고생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소개를 안 시켜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높아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보시게 되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유튜브 제 개인 방송이고 제 경험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혼자 다녀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는요, 새 아파트 이제 막 지어지고 번듯하고 정말 위치 좋은 데면 가격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가는 틀립니다. 아무리 위치 좋은 곳에 상가가 지어졌다고 해도 그 건물이 공실이면 상가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여기 경매 다른 물건들 낙찰되는 거 보시면 공실상가, 번듯한 신도시의 공실상가 거의 절반 가격으로 낙찰이 됩니다. 상가는 정말 허름하고 노후되고 이랬어도요, 임차인이 우량 임차인에다가 임차인의 영업력이 굉장히 좋아서 장사가 잘 되고 임대료 안 밀리고 임대료가 높고 그러면 그 상가의 가치는 엄청 올라가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물건입니다. 아까는 2층이었죠. 1번 물건은요. 지금은 사건 번호 동일한데 2번 물건 해서 10층이 나와 있습니다. 1010호입니다. 여기는 감정가는 2억 3천만 원에서 두 번 유찰된 금액으로 해서 최저 입찰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1억 4,720만 원. 네. 소유자는 동일하고요. 물건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1번 물건, 2번 물건 나눠서 경매를 넣은 겁니다. 지금 근린상가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11.76평입니다. 강제 경매하고 아까와 동일하게 임의 경매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임차인이 주식회사 알로젠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2018년 4월 16일 날 했고요.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60만 원으로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등기부 현황 보시면 소유권 이전 매매 아까하고 동일한 날짜에 했고요. 근저당도 같은 날 하나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하나은행 최초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 없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가 말소 기준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소 기준등기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 낙찰받고 잔금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전부 다 소멸이 된다. 고로 낙찰받으신 분이 인수할 게 하나도 없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물건이다. 10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린상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 같이 이렇게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쭉 밑으로 보시면 여기 사무실 내부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찍은 건데요.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 건물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요. 밑에 층부터 해서 위에 층까지 비어있는 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학원이나 병원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영업이 그래도 괜찮게 됐습니다. 실제 택배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요. 학원 같은 경우는 영업이 잘 되는 걸로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몇 번 갔을 때도 학원은 아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매 나온 물건이 아니잖아요. 학원은요. 우리가 경매 나온 물건은 다른 층이다. 그러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